자, 안녕하세요. 4월 1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빠졌죠.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 속에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던 점들이 이 증시에는 매우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페드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정도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르면 5월 달부터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QT 축소를 하는 양적 긴축도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더 중립적으로 되돌려야 된다라고 언급도 했는데요. 당연히 시장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 정도 다시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1%를 기록해 연일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2.8% 선을 넘어서는 등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다행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기술주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몇몇 금융주들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이 1분기 어닝 시즌에 지금 돌입했잖아요. 한데 지금 JP 모건에 이어서 웰스파고 역시 실적이 모기지 금리 급등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은 이럴 때 금융주가 올라가주면서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데 금융주마저도 조금 약세를 보여줘서 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썩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였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모기지 금리 급등의 타격, 참 산 넘어 산이라고 봐야 될까요? 향후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고요. 자, 국제유가는 106.95달러, 2.59%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 환차선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빠져나가는 움직임, 요거를 좀 걱정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이게 아무래도 다 연결이라 오늘의 상황은 썩 좋지 못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 또 볼만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미국 3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5% 상승했는데 월가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기업 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소매 판매의 상승률은 좀 꺾였는데 기업 재고는 좀 늘어났다. 예상했던 것보다 덜 팔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부분의 요인에는 뭐 수입 물가 증가나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조금 닫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잡힐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하나씩 요거는 나중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18만 5천 건으로 월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20만 명 아래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변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있을까? 그리고 겨우 이 정도 수치로 지금 이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는데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달러채 이자 루블화로 지급하면 디폴트를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 자체가 이제 국제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어떤 식으로 의견을 이제 좀 내밀지 이거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독일 5대 경제기관들 러시아 가스 끊기면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럽 쪽의 지도를 보면은 지금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스페인들은 서유럽 쪽이고요. 러시아는 동유럽 쪽이잖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뭐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전쟁을 하던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전쟁을 하던 말든 신경은 안 쓰는데 이 가스 사용량 자체가 계속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가 생기면 또 다시 가스가 끊기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당장 이 나라들은
대체제가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의 대체제가 없다고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 잘못하면은 이 유럽 물가 박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아예 가스 자체가 끊겨버리면 이 유럽 쪽에서도 잘 나가는 국가들에서 그럴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과연 이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가스를 독일 쪽이나 이런 데서 끊을 수 있을지, 뭐 앞에서는 뭐 끊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뒤에서는 못 끊을 것 같거든요. 러시아가 진짜 극단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자, 어떻게 될지 하나씩 하나씩 후속 뉴스 보면서 그에 따른 우리는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남 쪽에 서초 그린벨트를 푼다라고 합니다. MB 때부터 대규모 공급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지방도 그렇고 서도권도 그렇고 재건축이랑 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이런 것들로 공급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주택의 담보 이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라고 친다면 과연 이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러한 분들이 쉽게 버틸 수 있을까? 이거 잘못하면 사회 문제로까지도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피해를 받는 기업이 있을 거고 피해를 안 받는 기업이 있을 거거든요.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오늘도 이 시장을 제가 정리해드린 것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실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에 이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다 알아두고 하나씩 하나씩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반등하고 있죠. 일단 이게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뉴스를 좀 보자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경쟁사들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경쟁사 치료제가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솔직하게 여기서 핵심을 잡아보자면 이거 같거든요. 해외 제품들이에요. 뭔 소리냐? 비싸다. 지금 필요한 의약품의 양은 굉장히 많은데 비싸게 계속해서 주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솔직하게 이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했을 때 이 국내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이들보다는 쌀 테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외 쪽의 제품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건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BNC의 경쟁사라고 하면 뭐 일동제약이나 몇몇 기업들 있잖아요. 신풍제약. 요런 데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이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국 BNC가 먼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들이 먼저 나오면 그때는 한정된 시장을 먹기 위해서 경쟁이 계속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만약에 다른 기업에서 출시를 하게 된다면 시장에 선점을 뚫고 한국 BNC가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오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BNC 입장에서는 그때서야 이제 문제가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해서 지금은 외국 쪽보다는 중요하게 본다면 일동이나 이러한 현대 바이오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를 봐야 되지. 뭐 머크나 아니면 화이자 이걸 볼 필요는 그렇게까지 크게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BNC 같은 경우엔 결국엔 이 골든 바이오텍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4월 중순 내로는 데이터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우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봐서는 이 똥줄이 타네요. 이게 정말로 괜찮은 데이터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내부에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찔러주는 모습이 한 번씩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제대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가줬으면 좋겠네요.
자, 했을 때 BNC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있기 때문에 원료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이익은 더블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성인 이슈 때문에 여기 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좋은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 폭이 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수급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외국인이 사놓고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또 산 거 물린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시는 조금씩 조금씩 사다가 또 멈췄는데, 지금 장세를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딱 한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얘네들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좀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물리는구나. 특히나 투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요 자리에서 되게 많이 사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았단 말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홀딩 중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탈출하려고 어떤 식으로든지 움직임이 나올 법한데 아직은 그냥 조금 조금씩 발 담그는 정도로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만약 탈출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한다면 거기서는 조금 수급상으로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한국 BNC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 많이 쌓이면 튕겨 올라가 준 전적이 많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이 한 이틀 연속으로 좀 크게 들어와 준다든가, 한번 들어왔을 때 크게 들어와 주면 그때는 단기성인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상으로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건 봤고, 이 차트 지지 라인을 살펴보자면, 아, 일봉상 다 이탈했는데 결국에 여기까지 안 가면 좋겠는데, 주봉상에 120주선 1600원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있다라는 건 이제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저기마저 떨어지면은 없어요, 뭐가. 솔직히 여기도 어거지긴 해요. 480일선 이탈하고서 여기까지 보는 것도 어거지긴 한데, 그래도 없지 않은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저거라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가격적인 지지라인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요 음봉이 여기서 끝나준다면, 이 안에서만 움직여준다면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음봉이 또 나오면 또 이제 계속 이 이야기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건 감안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왜 중요한 모양인지 여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위쪽을 돌파를 시도는 하지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안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 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음봉이 하나 더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나준다면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뚫고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줘야지 하락이 멈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음봉 끝나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음봉을 잡아먹고 자리에 잡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그때부터 조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60일선을 언제 돌파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올라가 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한국 BNC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 나쁜 생각 말고, 그래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골든바이오텍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